은하수 90회. 나에게도 특별한 일이 있으면 좋겠다. 어머님이 김내기 하라고 합니다. 반가운 말입니다. 재미있습니다. 찰별을 보호하며 호미로 땅을 파서 잡초를 뽑는 일입니다. 너도 김을 잘 매는구나. 그것 봐라, 너도 하면 되지 않니? 볼일을 보려고 집에 갔다가 온 어머니 칭찬합니다. 정말로 잘했어, 엄마?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며 물어봅니다. 잘못했다고 꼬중 들을까 걱정했는데 칭찬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렇게 김 내면 된다. 이제 찰벼밭 김은 네가 다 해라. 찰벼밭 김 내기 아들에게 일임합니다. 그 후로 기근이 삶이 달라집니다. 형제들이 객지에 나가서 일손이 부족했는데 새로운 일꾼이 생긴 것입니다. 찰벼, 고추, 참깨, 콩, 고구마, 감자, 밭 등 매일 김내기 합니다. 잘못 걸렸다. 김내기 하지 말걸. 괜히 칭찬 드리려고 했다가 고비에 걸려버리고 말았다. 후회됩니다. 어머니 칭찬이 좋았는데 매일 김내기를 해야 합니다. 2, 3일 동안은 좋았지만 계속해야 하는 김내기 끼가 납니다. 몸도 약하고 뼈도 약한데 기근이가 김내기 계속하면 병나지 않을까 하고 아버님이 한마디라도 말해주면 좋을 텐데 말이 없습니다. 표현력이 없는 아버지, 어쩌면 아버지도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 글쓰기 하고 있었는데 김내기로 시간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힘들어도 참으며 일하자. 며칠 열심히 김내기 하면 끝날 것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200여 평의 밭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지만 하루에 5, 6고랑 김내기 합니다. 넓은 밭 김내기 20여일 걸립니다. 잡초 곡식보다 잘 자랍니다. 20여일이 지나가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끝없는 김내기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아침을 먹기 전부터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근이는 10시쯤 합니다. 왜 김내기를 10시쯤 하는 것일까요? 이슬에 옷이 젖기 때문입니다. 12시쯤 점심 먹고 2시에 시작해 오후 6시쯤에 끝납니다. 김내기 힘들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김내기 하기 전에는 부모님을 도울 방법이 없어서 식사 시간마다 미안했습니다. 김내기를 한 후부터는 나도 이제 일한다. 밥을 먹을 자격이 있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사람은 일하며 살아야 한다. 나는 힘든 일은 하지 못하지만 김내기라도 김이라도 낼 수 있으니 다행이다. 끼 부린다고 살찌는 것 아니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소득이 없는 일이지만 일하면서 밥을 먹으니 마음은 편합니다. 낮에는 김내기, 밤에는 글쓰기 합니다. 낮에 김내며 글을 구상하고 밤에 글을 씁니다. 호롱불 켜놓고 밤 늦게까지 글쓰기 합니다. 이렇게 글쓰기 연습만 하면 언제 원고지에 글을 쓰지? 원고지에 글을 쓰면서 진짜로 글을 만들어 보자. 어느 날 떠오른 생각입니다. 글쓰기, 가족은 모릅니다. 왜 비밀 글쓰기를 하는 것일까요? 나는 성공하기 전에는 내가 글쓰고 있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비밀의 이유는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라는 생각에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안방에서 2명의 남동생과 자고 여동생은 우람방에 있습니다. 거름방은 기근이 혼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밀 유지는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문턱도 넘어보지 못했는데 글쓰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네가 글을 쓴다고? 기근아, 글은 아무나 쓰니? 우리는 학교에 다니긴 했지만 편지도 다 쓰지 못하는데 배우지도 못한 네가 글을 쓴다면 개가 웃을 일이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기근아, 너의 생각이 좋은 건 알지만 내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언제 글을 배웠니? 공연히 힘빼고 엉뚱한 짓 말고 편하게 낮잠이나 자라. 나 같으면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이나 마음껏 자겠다 하고 말하며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인정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기근이도 글을 쓰고 있지만 자신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법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꼭 성공해야 한다. 나도 돈을 벌어서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도 건강한 사람처럼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슴에 안고 보이지도 않는 희망을 향하여 마음을 달래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어느 날 원고에 글을 쓰면 무언가 달라질지 모른다. 그래, 원고에다가 글을 써보자 하고 생각했습니다. 원고를 꺼내어 옵니다. 고개를 까웃거립니다. 원고 쓰기 아리송합니다. 네모칸 왜 만든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원고를 보면서 더 큰 문제를 안습니다. 그냥 한번 글을 써보자. 글을 쓰다가 보면 원고법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생각에 잠겨있던 기근이 글을 씁니다. 다음해 가을에 원고를 신문사에 보냅니다. 신춘문예 작품 모집에 보냅니다. 원고법, 문법을 모르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애타는 마음을 심사위원들이 알까요? 보지 않고 버릴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심사하는 선생님들이 보게 할 수 있을까? 꼭 보아야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편지를 써서 원고와 함께 동봉했습니다. 동네에 라디오도 없던 시절입니다. 기근이의 유일한 친구는 신문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부모님이 시장에서 물건 구매해 올 때 상인들이 신문이나 잡지에 싸서 줍니다. 11살 적부터 신문 잡지의 글을 빼놓지 않고 보았습니다. 참 신기하다. 어떻게 기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글을 쓰는 것일까? 나도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기사가 나면 참으로 좋겠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기자들이 주인공 찾아 기사 쓰는 것이 너무 신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는 일도 없는데 왜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것일까요? 고민과 한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나에게도 특별한 일이 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이, 희귀적인 일이 생기면 참으로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슴에 안고 살았습니다. 하는 일은 없지만 기사의 주인공처럼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인공들이 신기했던 것이고 부러웠던 것입니다. 지금은 살고 있는 것이 괴롭고 힘들지만 나도 글쓰기 성공하면 소설가가 되면은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을 것이다. 글을 쓰면서 생각한 마음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는 죽어야 산다. 내가 죽어야만 내 속에서 나를 이끌어내는 글을 쓰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왜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마음에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김내기, 밤에는 호롱불 켜놓고 글쓰기 너무도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쓰고 또 써도 알 수 없는 문장과 문법, 실력이 늘지 않는 글쓰기에 스스로 지치고 했기 때문입니다. 90일이 계속됩니다.